네, 이번에는 백신 휴가제 문제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백신 접종 후에 고열과 근육통 이게 좀 아주 심하게 와서 일을 하기가 힘든데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어려움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어제 정세균 총리가 이 백신 휴가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법안도 좀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인공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인데요. 전화로 연결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기입니다. 네, 지금 발의하신 이 법안 내용부터 좀 간략히 좀 추려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이제 코로나 극복이 이제 희망이 눈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많은 백신들이 그렇듯 이상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시에는 고열과 근육통이 동반되는데 이 이상 반응이 있어도 휴무가 어려운 업무 환경이라면 접종이 좀 기피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 국민의 백신 접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정 휴가로서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고자 했습니다. 의무화한다.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러면 그 법령은 감염병 예방법에 지금 이 내용을 넣는 겁니까? 네, 감염법 예정법 개정안에 예. 법안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급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까? 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네, 됩니까? 의무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 규정으로. 그러면 네. 그 의무를 지켜야 되는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한정이 되는 건가요? 민간 기업까지 이게 확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공기관으로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와 근로주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와 추가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모두 이 의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게 협의 중이고요. 추가적인 논의는 예. 우리 법안을 심사하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건 유급 휴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휴가 기간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이번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 상당수가 의료 전문가입니다. 예. 근데 그 의료진들이 직접 이상 반응을 겪고 그리고 후유증을 겪고 나서 하는 말씀들이 1일에서 2일 정도는 시간을 주어서 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하루 이틀 정도로 잡았습니다. 하루 이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4시간이라고 하던데 최대 이틀이 된다면 이게 기업 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 이틀이라고 하지만 접종 당일이랑 그 다음날 하루 정도 쉴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병수당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반발은 충분히 정부와 추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하루나 이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현장에서는 최소치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루나 이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법안은 이번에 발의한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하루나 이틀 중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 전문가들과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했을 때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확정을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이거 법안 발의하는 과정에서 정부하고도 좀 얘기를 진행을 하셨어요? 정부하고 따로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반대 안 한다. 이런 그 입장 표명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입장 표명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해 듣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총리가 직접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정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정 통틀어서 공감대는 확실히 생긴 상황입니다. 이미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정세균 총리님 그리고 김천현 원내대표님께서도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요. 당정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추가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유급휴가로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는 기업이 되는 겁니까? 국가가 되는 겁니까?
그 유급휴가 일수는 2일에 불과해서 재원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민간이냐 국가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먼저는 민간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안들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지원되는 출산 휴가급여 제도 등을 참고해서 이 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게끔 제도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민간 기업이 일단 선 부담을 하되 나중에 국가가 이제 보전해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기재부가 또 입장이 중요하겠네요. 기재부 입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출산 휴가급여 제도 등을 참고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가는 선은 아닙니다. 이게 하루나 이틀 정도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다거나 뭐 큰 부담을 가지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법령이 정비가 됐는데 그 백신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처벌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법정 의무휴가로 법안을 마련하여서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만약 휴가를 거절할 경우에는 타 법정 휴가와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러나 처벌을 하자는 의도보다는 전 국민이 백신 접종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처벌 규정도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원래 그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처벌 기준은 존재합니다. 네. 자, 바로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근로기준법을 다시 말씀하셨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자영업자 맞습니다. 있을 거고 플랫폼 노동자 있을 거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있을 거고 이런 분들 어떡합니까? 네, 앞서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와 함께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1급여가 명확한 직장인과 달리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 정부와 함께 협의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아, 혹시 지금 그 대안을 만약에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1급여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세운 다음에 우리 출산 휴가 급여 제도를 참고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게 또 여기서도 소급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접종을 마친 의료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급 휴가 보장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법령 제정 이후에. 일단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보건복지위에서 정부와 논의하면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이 법안에 대해서 당 안에서 과잉 입법이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일부 나온다고 하던데. 네, 어떠한 법안이든 과잉 입법이라고 그리고 이견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성이 당점과 함께 공감되고 있고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어야 되는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많은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게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나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추진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없이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당론 추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법 시점을 언제로 설정하고 계세요? 입법 발의는 벌써 해놨고요. 이제 상임위 소위나 상임위원회가 열리면은 즉각 처리될 수 있다고 봐서 3월이나 4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 중에는 혹시 야당 반응을 좀 체크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소위가 개최돼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서 뚜렷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 좀 회의가 열려봐야 이제 야당 반응이 이제 체크가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이제 외고사리를 제가 여쭤봤을 때 의원님께서 이제 상병수당을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좀 구조가 되기 위해서 상병수당 이야기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데 혹시 이것도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네, 아까 전에 해외 말씀드렸는데 한국보다 휴가 사용이나 상병 수당들이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백신 휴가의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한국 정부가 백신 휴가 추진을 발표한 이후에는 일본은 이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 일본이 우리 따라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벤치마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일본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한국 정부에서 먼저 논의가 되었고 일본이 예. 따라가는 모양새도 오호, 많이 예.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가 주세요. 예. 네, 그리고 비용 부담과 이제 상병 수담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계기로 질병 휴가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다만 현재는 사회적 피로가 높은 상황이라 합의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그 백신 휴가처럼 작은 논의를 거치면서 네. 안을 정비해 나가고 그 이후에는 상병 수당도 다시 논의해보고 합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병수당 주는 게 이 낯선 용어인데 이게 이제 업무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손실도 이제 보상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